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몸과 마음과 개성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광활한 의식 또는 깨어있는 공간인가요?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는 바로 이러한 공간입니다. 생생히 살아있고 깨어 의식하고 있는 놀라운 공간 말입니다. 당신은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있는 우주입니다. 잠시 당신의 눈 뒤쪽을 지각해 보십시오. 눈 뒤쪽 공간의 주의를 집중해 보십시오. 무엇이 감지되나요? 이 순간의 경험에만 집중한다면 눈 뒤쪽 공간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그 공간은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의 눈 뒤쪽에 깨어있는 의식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 의식이 어떤 것인지, 당신이 의식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선 조금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저 무엇이든 당신이 어떤 것을 의식하고 있는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의식이 어떠할 것 같다든가, 의식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든가 하는 예단이나 추측 따위의 생각을 다 놓아버린다면 당신은 자신의 눈 뒤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의식이라는 이 단순 명료한 기적을 탐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광활한 공간이 진짜 당신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본 모습이며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것은 이 깨어있는 공간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곳은 사랑, 평화, 기쁨, 자비, 지혜, 힘, 그리고 가치감 등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깨어있는 공간으로서 당신의 참 본성이 가진 특성들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의 눈 뒤쪽, 이 광활하고 신성한 현존 안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이 광활한 의식 속에서 놀아보십시오. 물의 본성을 알아보기를 원한다면 기회 있을 때마다 물속에서 노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참 본성인 이 깨어있는 신성한 현존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이 의식의 공간 안에서 물장구를 치고 놀며 탐구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의식하는지는 우리의 탐구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든 슬프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깨달았든 고통스럽든, 확대된 상태든 축소된 상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의식 안에서 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금 이 순간 의식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뿐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을 탐구할 땐 무엇이든 바로 지금, 그리고 지금, 그리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발견되는 곳은 지금 이 순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참 본성이 깨어있는 의식임을 깨닫는 일은
한 가지만 없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인 이 의식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듯 당신의 본성인 의식은 당신의 생각, 느낌, 욕망, 희망, 꿈, 걱정, 감각, 경험 등에 따라 모양을 달리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에 의해 모양이 지어집니다. 때로는 이 모양 지어짐이 너무 강렬해서 의식이 몹시 작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아주 왜소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의식 자체가 해를 입는 일은 없으므로 그리고 의식은 언제나 다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의식은 경험에 의해 일시적으로 모양 지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식 속 어떤 대상이나 경험에 대해 각인될 수도 있습니다. 새끼 오리들에겐 태어나 처음 몇 시간 동안에 보고 들은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끼 오리들은 맨 처음 인식하게 된 걸 무엇이든 누구든 따라다닙니다. 여기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어미오리가 가는 곳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새끼 오리가 야생에서 살아남는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각인되거나 조건 지어지는 것은 모든 의식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어떤 경험이 우리 의식에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때마다 우리는 그 경험에 의해 계속 조건 지어지고 각인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겐 이런 각인되기가 오리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 각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각인되는 것 중 하나는 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너무나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 우리의 의식은 우리 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마치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가 보십시오. 당신의 의식은 방 안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몸에 관한 한 우리는 모두 새끼 오리들입니다. 몸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나 생각도 우리가 줄곧 따라다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생각이라고 언급할 땐 생각뿐이 아닌 믿음, 느낌, 욕망, 희망, 환상 등 내적인 체험의 전 영역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두려움 또는 어떤 갈망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의식은 그것을 뒤쫓아 따라가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 생각이 그치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의식은 본래의 생각에 머무나요? 아니면 생각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가요? 연못을 헤엄쳐 가든 풀밭을 종종거리며 가든 개울에 뛰어들든 어미를 줄고 뒤따르는 새끼 오리들처럼 당신은 생각들의 뒤를 줄기차게 따라다니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미를 따라다니는 새끼 오리들처럼 몸과 마음을 따라다니는 건 항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생존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번잡한 도로를 건너가는 어미를 뒤따를 때처럼 어리석은 생각들을 뒤따르는 건 때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거의 언제나 당신의 몸과 마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의식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내내 졸졸 따라다니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이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는 몸과 마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텅 비어있는 광대한 의식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거의 언제나 몸과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몸과 마음이라고 당신은 짐작합니다. 정말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단순한 오해는 또한 어마어마한 실수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코 위에 앉아있는 한 마리 파리와 흡사합니다. 너무나 오래도록 거기에 붙어 있는 바람에 당신은 당신 자신이 그 파리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이 한 마리의 파리라고 느끼고 믿고 행동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온종일 썩은 음식을 핥으며 다른 파리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몸과 마음이라 여기는 건 큰 오해이고 실수입니다. 몸이나 마음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됨됨이가 아닐 뿐이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몸이나 마음에게 문제일 뿐입니다. 광활한 의식은 아무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문제를 지닐 수가 있겠습니까? 공간은 어떤 식으로도 손상되거나 축소될 수 없습니다. 폭탄을 터뜨려도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공간 자체는 전혀 해를 입지 않은 채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신을 몸과 마음으로 여기는 이 잘못된 동일시가 모든 괴로움을 창조합니다. 몸이나 마음이 당신이 문제로 여기는 경험을 하고 있다 해도 당신 자신이 몸이나 마음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그런 문제로 인해 당신이 고통을 당할까요? 지금 당신은 만난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골치를 썩이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가 광활한 공간이라면 당신에게 과연 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제라고 여기는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것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한 당신의 경험이나 심지어 그것에 대한 지식과 이해조차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나 그 문제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 과연 그런 생각들이나 상황들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어려움조차 공간 안에서 생겨나는데 공간이 어떤 문제를 가질까요? 공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신 자신과 당신이 문제라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공간을 잠시 당신 자신과 동일시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공간 자체인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신 자신을 의식하는 공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신의 통상적인 정체성이나 자아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게 되기까진 자신을 의식하는 공간으로 계속 경험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몸과 마음으로 여기는데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말로 몸이며 생각과 느낌 같은 자신의 정신활동이라는 뿌리 깊은 확신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깊디 깊은 확신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도 당신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는 공간이라는 사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가능성이 당신 자신의 경험이란 증거와 더 잘 들어맞는지 여부를 스스로 알아보십시오. 자신이 곧 몸이고 마음이며 정신활동의 흐름이라는 확신을 잠시라도 제쳐 놓을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가리켜 보이는 진실을 당신은 스스로 훨씬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라면서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의 경험을 따라야 한다고 교육받고 조건 지어져 온 탓에 우리의 정체성은 몸과 머리로 옮겨갔습니다. 우리 눈과 코와 귀와 혀 그리고 뇌도 모두 우리 머리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의식과 정체성 또한 거기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우리 의식이 위치하게 된 곳이므로 우리는 지금 그 머리로 보고 느끼고 지각합니다. 의식이 머리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결과로 의식은 우리 생각에 의해 모양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떤 생각을 할 뿐이라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대단히 분주하게 머리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의식은 머리를 통하여 흐르는 그 경향성에 의해 심하게 제한되고 모양 지어집니다. 일어나는 온갖 사소한 생각들이 의심, 근심, 걱정, 두려움, 희망, 추측 등의 내면 풍경을 통하여 우리의 의식을 속이고 이용해 먹습니다. 이러한 내면 풍경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부합하는 경우가 드물며 흔히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배가 아팠기 때문이었던 경험은 없나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 생각에 그토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끔은 맞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어떤 생각이 외부의 뭔가와 부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의식을 당신의 머리와 생각을 통해 흐르는 것이라 결론 내려버립니다. 의식이 생각을 통하여 흐를 때 의식은 어떠할까요? 당신의 생각들은 의식 자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생각 자체는 매우 작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은 당신의 귀와 귀 사이에, 그러니까 머리에 딱 들어맞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그렇게 커질 수가 있을까요? 의식이 생각들을 통하여 흐를 때 의식은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의 자아감은 매우 작아지는데 근본적으로 당신은 곧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식이 어떤 생각으로 축소될 때 의식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의 크기와 모양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의식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의식은 그것을 확대시키기도 합니다.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온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더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의 내용물이 커져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과 자아감이 축소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식이 머리를 통하여 흐르는 생각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의식은 만성적으로 좁아지고 제한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가끔은 생존을 위해 가치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제한되어 있고 좁습니다. 의식이 좁아지고 제한되면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것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의식이 축소되면 무의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현실의 많은 부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죠. 두 손을 말 곁눈가리개처럼 만들어 잠시 양쪽 눈가를 가려보십시오. 당신이 있는 방이 더 작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커졌습니까? 실제로 방이 더 작아진 건 아니지만 방에 대한 당신의 의식이 줄어들어 당신은 방의 더 작은 범위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당신이 보고 있지 않은 방의 부분은 더 커졌습니까? 더 작아졌습니까? 당신이 더 작은 범위만 본다면 당신이 보고 있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더 커질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그리고 특히 자신의 머리와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의 그물망 효과는 당신이 머리로 바라보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머리로 살면서 머릿속 아르마리로 만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머리로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느끼고 지각하며 머리로 삶을 숙고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보고 냄새 맡고 듣고 지각하고 숙고하는 것들이 당신의 생각을 통하여 걸러지고 당신의 생각에 의하여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 자신과 현실 사이에 개입하여 당신이 현실을 더 충분하고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생각들이 현실을 다른 색깔로 물들이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당신은 진실의 일부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꿈속에서 살고 있는 셈인데 그건 당신이 머릿속 아르마니로서만 만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심지어 의식이 그런 식으로 모양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몸과 마음이 항상 현존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곧 당신 자신의 됨됨이라 추정하듯이 마음을 통하여 바라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의 전부라고 추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인식하는 것들을 실상이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인 효과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관점이 본래부터 그렇게 좁거나 꽉 조여 있다거나 축소되어 있다고 지각하기 쉽습니다. 이 좁은 관점의 과장된 확대 효과 때문에 생각의 내용물이 아주 커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더지가 파놓은 흙 두둑을 산으로 침소봉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순간 의식이 어떤 식으로 모양 지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생각의 내용물이 아니라 의식 자체의 흐름을 살펴보십시오. 의식은 이 순간의 흐름 자체입니다. 지금 어떤 것을 의식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나 이 면에 나오는 단어들을 포함하여 어떤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살펴보십시오. 지금 어떤 것이라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의식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의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엄지발가락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머리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 순간 의식 자체는 어떻습니까? 확대되어 있고 열려 있고 자유롭게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좁고 더 집중되어 있습니까? 옳은 대답은 없습니다. 의식은 항상 미묘하게 변하고 있으며 더 좁아지거나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식은 어떠합니까? 경험의 내용물이 아니라 경험 자체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당신 머리를 통하여 흐르는 것에 의해 모양 지어지는 평상시의 의식이겠지만 그것이 어떠한지 그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머리를 통하여 흐르는 것과 생각에 의해 모양 지어지는 의식은 꽉 조여 있고 축소되어 있기 십상입니다. 근육이 수축 상태를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듯 의식이 쪼여진 상태는 억지로 힘이 들어간 부자연스러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아주 가는 빨대로 음료수를 마시는 것처럼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저절로 더욱 애를 쓰게 됩니다. 더 열심히 머리를 굴려 일어나고 있는 걸 이해하려 애쓰지만 그것은 시야를 더욱더 좁힐 뿐입니다. 마음을 통하여 흐르는 의식은 근본적으로 충분치 않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이로운 경험을 하고 있을 때라도 그것 모두를 흡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 경험에 더 매달리고 싶어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사진이나 비디오 등으로 붙잡아두려 하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경험에서 더 많은 것을 뽑아낼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모두가 머리를 통하여 바라본 결과입니다.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불만과 불안전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모양짓는 또 다른 바라봄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달라 보여 같은 세상이 맞나 싶을 정도지요. 바로 가슴으로 바라보기가 그것입니다. 당신이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은 과연 어떠할까요?